안녕하세요. 마음아주 통합발달센터 대표 이도훈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울 것 같다, 자폐라서 변화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아이들의 침묵은 결코 기다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와 원인이 있었고 그것을 정확히 찾아 접근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전혀 말을 못한다고 오신 부모님의 아이가 저를 만나자마자 말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들은 물론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분명한 변화를 보여줬어요.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들, 섣부른 판단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써보았지만 더 많은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현재도 매일같이 아이의 언어 발달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그동안의 임상 경험에서 만난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해결책을 찾고 계신가요? 육아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위로받고 계신가요? 혹시 내 탓인가 하는 자책감에 눈물 흘리신 적도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의 아빠로서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걱정, 누구보다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답답함. 아이의 말이 늦는 문제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신체, 정신, 정서, 인지, 아이의 모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 점을 관가하고 있는 치료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치료의 현실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만 집중하게 돼요. 발음이 약한 아이들은 자, 짜, 차 발음 연습만 하고 엄마, 아빠 단순 따라하기, 소근육 활동, 대근육 활동, 전정 감각 자극하기, 감각 조절 활동, 이런 활동들이 물론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이것들이 왜 우리 아이의 말하기에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말하고 싶어질지는 관심이 글쎄요. 둘째는 치료가 따로따로 이루어져요. 월요일엔 언어치료, 화요일엔 놀이치료, 수요일엔 감각 통합치료, 목요일엔 인지치료. 매일 다른 치료실을 다니느라 아이는 지치고 각각 다른 선생님께 치료를 받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다른 선생님은 저렇게 하세요 하시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하죠. 셋째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요. 말이 늦는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나 혀의 움직임이 서툴러서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고, 무, 브, 프 같은 입술 소리는 잘 내는데 그, 끄, 크 같은 목소리는 잘 못 내는 아이도 있죠. 낯선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서 말문이 막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집에서는 말을 잘하다가도 어린이집에만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주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나 작게 들려서 말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서 혼자 놀기만 하는 아이도 있죠. 엄마 아빠와 눈맞춤이나 애착 형성이 부족해서 말이 늦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동생이 태어난 후 스트레스로 말수가 확 줄어든 아이도 있어요. TV나 태블릿만 보다가 실제 대화 경험이 부족한 아이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죠. 말을 시키면 알아듣기는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 늦는 이유가 아이마다 다른데도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프로그램만 적용하려고 하죠. 아이의 성격도 집안 환경도 특별한 어려움도 고려하지는 않은 채로요. 넷째는 치료실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선생님 앞에선 잘하는데 집에서는 왜 안 되지? 치료실에서는 1시간 내외로 있다 오지만 집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인 제가 식사할 때, 놀이할 때,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때를 쓸 때, 화를 낼 때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고요. 다섯 번째는 정작 가장 중요한 아이의 마음을 놓치기 쉽더라고요. 말을 안 한다고 혼내고 때를 쓴다고 타이르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고치려 하다 보니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그 마음속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동안 제가 만난 부모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놀아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주시고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만들어 보세요. 일상에서 많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놀이할 때,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왜 말을 안 하려고 하는지, 무엇이 우리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언들이 실제 가정에서는 참 어렵게 느껴지시죠? 눈을 마주치려 하면 피하는 아이, 관심사를 따라가려 해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아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는 아이,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 아이의 마음부터 읽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불안해할 때는 기다려주고, 화가 날 때는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면서 말이 늦는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읽어가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아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둘째는 1:1 맞춤형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아이의 모든 발달 영역을 꼼꼼히 살피고 그 아이만의 특별한 어려움을 찾아내서 부모와 아이 맞춤형으로 도와드립니다. 언어, 정서, 감각, 운동 모든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셋째는 부모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께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변하면 아이도 변하거든요.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무바라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부모님과 제잘제잘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만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마주가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이의 작은 변화도 큰 고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마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